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4.7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진공 교수님과 관련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2일과 3일은 이제 사전 투표일 아닙니까? 예. 혹시 투표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여기 올라오고 열심히. 그래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인근 주민센터에서 지금 투표를 마치고 왔는데 예. 현지 분위기를 보니까 과거에는 사전 투표일에 이렇게 일찍 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오늘도 사실은 평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줄을 쓸 정도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시민들 또 국민들이 갖는 관심 의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좀 좁혀졌나요? 아니 어떤가요? 근데 마지막 공표할 때 깜깜이가 이제 오늘부터는 못 하죠. 허용된 날까지 조사한 결과는 계속 격차 조금씩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더 벌어졌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좁혀지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는 게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 분위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전 투표인데도 관심들이 높다는 것은 양 정당이 경쟁적으로 이거 정권 쟁탈전식으로 몰아갔거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위기감을 가져서 그런지 계속 무슨 이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무리 국민 측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좀 다시 제고해달라 뭐 해달라 사정해도 모른 척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지 우리 정권의 이 정책이 잘못된 거다 미안하다 이른다거나 또 내로남불한 거 미안하다 사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이제 정권 심판론하고 이거 정권 안정론하고 막 이제 서로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상승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오히려 이제 정당이 그렇게 사생 결단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진 거고 또 국민들로서도 이게 있죠. 지금 온통 불만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어딘가 내가 그래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주권자라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라는 거 이제 국민들도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지. 이번에도 나가서 내 의견을 표로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의식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그 높은 관심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폭주를 해도 탈리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174명이죠. 현재로서는. 원래 180여 명 됐습니다만 그 숫자로 밀어붙이는 데는 탈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야당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보면. 또 국민으로서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를 낸다고 한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력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투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그러한 민심이 어떻게 보면 분노한 민심이랄까 이게 지금 폭발하는 것 아닌가 일종의 묻지마 정권 심판론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보선 투표율은 과거에도 40% 선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또 평일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열기가 고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같으면 선관위라든가 여당에서 투표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인증샷을 날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조용해요. 그게 말하자면 투표율이 낮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꼭 의도적으로 그런지 그건 우리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분위기 전체를 보면 선관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선거 캠페인을 하거든. 네.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정권 측도 그런데 정권 측이 이번에 자신이 없는가 봐. 정부는 근데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민주당이 투표율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근데 투표장에 젊은 층등 소위 20대, 30대 많으면은 야, 이번에 이겠다. 다 그랬는데 예. 지금 20, 30대 많을까 봐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완전히 아닙니까? 이제 그 인식도 뒤집어지고 태도도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아니 정권이 말이죠. 국민들이 투표장이 많이 나올까 봐 두려워한다. 이거 그야말로 희비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극적 비극이지. 예. 그냥 이런 상황을 초래해놓고 자, 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저 국민들한테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내로남불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진정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딱 이렇게 이제 이 뭐 선거가 목전에 다다르니까 아주 무슨 이 반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예. 근데 요거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청와대는 벌써부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책 변화는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호승 예. 새로 된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값 오르는 것은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돈을 자꾸 풀어대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지 않고 다 오르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늘 뭐 우리 문정권에서는 전 정권 탓, 무슨 국민 탓, 언론 탓하더니 이제는 뭐 이제 해외까지 동원을. 그 세계적인 이제 예. 저 범위로 확대하는 거지. 예. 그 이제 나중에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도 우리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 청와대의 이 변명, 핑계, 궤변 이것도 세계화 추세였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말이죠. 그 우리가 맨날 이 코로나 그 백신 코로나 자랑했잖아요. 방역을 자랑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막 많이 갖고 온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어느 신문에 그 사설 제목이 재밌더라고. 사흘만 하면 다 나와버릴 거예요. 물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쪼개기 해갖고 그것도 쪼개기라는 거 아닙니까? 참 이랬지. 이 정부가 사실은 쪼개기의 선수들이에요. 금패치도 김의겸한테 쪼개기 갖고 달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도 3일이면 다 놓을 수 있는 것을 백신 물량이 지금 딸리는 거 아닙니까? 없죠. 전혀 확보를 확보를 안 못해.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백신 물량 딸렸다, 백신이 없다, 통났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그걸 쪼개기 해갖고 며칠 놓을 것을 지금 쭉 엿가락 느리듯이 느려갖고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도하면서 이제 혹시 다음 물량 들어올 때까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친문 방송들 동원해가지고 계속 맞는 것처럼, 또 뭐 어디 나이 드신 분 맞으면 그걸 또 화제화 시켜갖고 이렇게 열심히 맞고 있구나. 정부가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정권 그렇게 뭐 당당한 것처럼 말이죠. 혁명했다 우리가 혁명했다 이렇게 그렇게 당당한 듯이 하다가 하는 일은 보면 일 처량을 그야말로 좀스럽게 일은 말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좀스럽다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다 그래.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보면은 군인이라든가 경찰들 보너스 주고 무슨 특권 수당 뭐 이런 것들 다 앞당겨서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교원들 지금 전 시도 교육청한테 위원회가 지시 내려갖고 뭐 있는 대로 다 긁어가지고 빨리 상여금 줘라.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여기서도 삼성동에서 그 유세를 했어요. 예. 그 오세훈, 안철수, 뭐 나경원, 뭐 여하튼 다 나와서 그 유세하는 걸 봤는데 들었는데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 돈 누구 돈입니까? 그 우리 돈요 이러니까 그 돈 다 받아야죠. 예, 다 받으세요. 받아야죠. 그럼 다 받으세요. 받고 찍을 때 잘 찍으세요 이런데 예. 그 말이 옛날에 박찬종 씨 있죠. 예. 옛날에 그 부산에서 그랬어요. 80년대 초에 그때 그 박찬종 씨가 내놨던 구호가 뭐냐면 먹고도 받고도 안 찍는 민주양심이랬거든. 봉투 주는 건 다 받으라 이거야. 받고 찍을 때 바로 찍자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정권이 만약에 그야말로 헬리콥터 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국민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국민한테 선심 쉬고 거기다가 표를 얻어내겠다고 이런 전략을 세웠다면 국민들이 머리가 그보다 한 수 앞에 가야죠. 뭐 주는 거 다 받아야지. 다 받고 버릇을 뭐 보셔야지. 정부 여당 하는 거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다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김태년 이런 사람들 나서가지고 일종의 읍소작전 사과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한나라당이 그거 많이 했어요. 과거 총선 뭐 큰절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런 때마다 큰절하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민주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이 왜 다른 것 같이 했느냐 하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자기들은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른 이제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줄 알았는데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해찬 전 대표는 당초는 뭐 이해찬 이전에도 민주당이 전 정권 탓을 했어요.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니까. 그래갖고 MB 탓이다. 뭐 박근혜 때 뭐 다 풀어갖고 그런다 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검찰이 그 수사를 허락했는데 안 해서 그랬다고 추미애는 검찰 탓을 또 하고 나더니 그게 이제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읍소작전으로 나서는데 이해찬이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유튜브라든가 여기 나와서는 뭐 좀 어려운 자들이 와서 보니까 거의 다 이겼더라. 그렇게 했더니 어제는 김어준이 무슨 뉴스 조작인가 하는데 거기 있잖아요. 프로. 거기 나가서는 그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면서 이미 좀 폐색이 짙은 그런 얘기를 하고 대선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좀 포장도로를 달리려고 했는데 다소 좀 자갈밭을 갈 것 같지만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또 대선 걱정까지 한 거 보면은 지금 여권 핵심부에서도 사실은 이 선거 재보선 선거는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완전 초비상이죠. 왜냐하면 이거 1년짜리밖에 안 되는 이게 보궐선거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다 그 늘 이야기하듯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야기하듯이 이게 차기 정권이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활들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저렇게 하는데 이제 이해찬 전 대표 말은 그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정권은 우리가 계속 잡을 수 있다. 이게 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뭐 우리가 지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안 미칩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사생결단합니까? 안 미치는데 놔둬버리지. 까짓 거 뭐 1년 그거 당신들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 정권 차원에서 다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영선 저 후보를 서울시장 만들겠다 길을 쓰고 있잖아요. 부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부가 그야말로 좀스러운 이런 민망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예. 그런데 박영선 후보를 비롯해서 이낙연, 김태년 이런 사람들도 지금 대출 제한도 풀겠다. 또 층고 아파트 그것도 풀겠다. 35층으로 딱 막아놨잖아요. 공공개발로 하겠다는 게 이 정부 방침 아닙니까? 이사 부동산 대책이 공공주도로. 근데 또 민간도 같이 하겠다. 공시가도 지금 공시가가 너무 올라갔고 그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조세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공시가도 뭐 낮추겠다. 9억 이하는 10%만 올리도록 하겠다. 뭐 이러더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고 나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청와대에서 이미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박영선 이 후보가 말하는 것도 참 웃기죠. 뭐냐면 올릴 대로 다 올려놨잖아요. 예. 다 올려놓고 이제는 올릴 때 그렇게 엄청스럽게는 안 올릴게. 10% 정도로 올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 없는 허황한 이런 정책을 내세워놓고 그래놓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선거 끝나면 다시 아무도 우리 공약은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또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진정성은 옛날부터 뻔히 보였지만은 그야말로 실천의 의지는 전혀 없는 표 얻기 위한 이런 공약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샤이 진보층이 지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샤이 진보. 샤이 보수는 들어가지만 샤이 진보가 많고 200만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당원이 100만인가 된데 당원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더 데려와서 표를 찍으면 200만이고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은 당선이다. 이제 이 투표율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런데 어디 샤이 보수는 좀 있었지만 샤이 진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샤이 보수라는 건 왜냐면 그때 왜 그런 말 나왔냐면 자기가 사실은 보수지만 내가 대놓고 이 사회 분위기상 대놓고 내가 보수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찍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자기 본래 이게 사실은 저기 이제 이 뭐냐면 이 친목의 나선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하고 이제 그 현상이지. 평소에는 내가 지지하는 쪽이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워낙 기세 좋게 이렇게 하면 사회 전체가 나는 진보 이러니까 보수란 말은 뭐가 입 다물고 있다가 막 표를 그렇게 찍는다. 그게 샤이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보는 맨날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도. 예. 나 진보야. 쟤들 보수 수구 꼴통이야. 이러면 큰 소리 치는데 거기서 무슨 샤이가 있어? 그러니까요. 진보는 뭐 온갖 천지서 목소리 그럼요. 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예. 뭐 숨어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자기들 왜 샤이 하겠어요? 자기들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혁명 이렇게 가지고 나라 세웠는데 지금 그래서 말이지 우리가 여기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옛날에 적폐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무슨 샤이야? 샤이 하면서 적폐 청산이 됩니까? 문재인 보유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보유국인데 박영선이가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네. 그리고 저 경희대학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디 나오신지 아시죠? 이러면서 했는데 요새는 문 대통령하고 싹 등졌다면서. 아니 저 말을 안 한다네, 문 대통령 이야기를. 문재인의 미음자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당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 민주당 구호 뭐 이거 써져 있는 그것도 싹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느냐고. 예? 자기들끼리 자기 정권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저 공략. 그러니까요. 문재인 얘기해봤자 득이 안 되니까 그렇고 민주당 얘기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민주당 당명조차도 그 입고 다니는 점퍼에서 싹 지워버리고 1번만 있는 재밌는 그게 게 옷 입고 다니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뭐라 하냐면 사람 보고 찍자 이러거든. 예. 그 말은 뭡니까? 당 보고 찍지 말고 사람 보고 찍어달라는 얘기. 그러면 박영선이가 오세훈이보다 낫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궁색한 그런 식의 이제 선거전을 벌이면서 그것도 어떻게 벌이느냐. 이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지. 국민 돈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다 국민은 말이죠. 돈 받는 건 내 돈인데 어차피 그 돈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질 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가 발전 위해서 쓰여질 텐데 그걸 자기들 수단으로 써서 또 그거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야말로 아주 불량한 매표 행위예요. 네. 그런데 이 짓을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자행하고 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마치 자기 돈 주는 듯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요. 얘기들을 해요. 예. 뭐 청년들한테는 벌써 40% 할인을 해주겠다.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마치 자기 돈을 그냥 쓰듯이 마음대로 줄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국민 돈이고 우리 시민 돈들이거든요. 그렇죠. 세금 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세금도 지금 부족하니까 전부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대 세대들한테 지금 빚을 다 떠넘기면서 온갖 선심,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 민주당 사람 누군가 그랬대요. 뭐냐면 우리가 왜 후세대를 빚지고 그 돈을 우리가 왜 땡겨 써가지고 우리 후세대의 돈을 우리가 땡겨 쓰냐 했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은 그럼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느냐.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굶어 죽거나 후세 누가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럼 우리 아들들 그 손자들 그 대대로 거기 있는 돈을 미리 우리가 다 걷어쓰고 니들은 앞으로 빚만 갚어. 그게 앞 세대로서 그게 할 짓입니까? 지금 오늘 내일 사전투표를 합니다만은 또 7일 날 본투표가 있는데 예. 어쨌든 이번 재보선 투표에서 지금 이 조직 동원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최소 투표율이 50%는 넘어야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60% 이상 넘으면은 확실한 선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속으로 분노를 하고 있으면 뭡니까? 가서 그것을 표로
표로 심판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투표율이 많이 좀 높아질 것 같아. 아마 저는 60% 이상 역대 최고의 재보선 사당 득표율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나와야 되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와야 되고 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깜짝 놀랄 우리 국민들도 할 정도의 어떤 그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특히 지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지금 민주당 의원 이 두 사람이 피니시 블로우를 날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 겉으로는 우리 시대의 뭐 공정의 대명사 저 박주민 같은 사람은 늘 먹이하고 다니면서 그 임대차 보호법 뭐그 자기가 저 대표 받아가지고 하고 했잖아요. 마치 서민을 위한 또 무슨 어려운 사람들 위한 대변인인 것처럼 하더니 완전히 이건 임대차 보호법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 또 실속을 차리는 뭐 유선 정도가 아니라 위덕이라게 덕을 가장한 사람.